마이크로 테라피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피부에 미세한 홀을 뚫어서 그 홀 속에 그 적기적시의 앰플을 주입을 시켜주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다 반영구는 하시겠지만 요즘 뭐 반영구 이상으로 인기가 좋은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술하는 뭐 방법이라든지 사후 관리는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께서 그 머신과 니들과 거기에 맞는 기능성 화장품 정도만 있으시면 샵을 운영하신다든가 지금 고정 고객들의 층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치, 반영구들은 다 하시죠? 반영구는 다 하시고, 네. MTS 시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마이크로 테라피 시스템이라고 약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주름이 생긴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콜라겐층이 꺼지다 보니까 주름이 좀 많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콜라겐 재생술이라고도 해요. 네, 콜라겐 재생술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병원 쪽에서는 그 콜라겐 재생술이라든가 이런 시술들을 다 레이저, IPL, I2PL, 프락셀 이런 쪽으로 시술을 하고 있는데 단 0.01%의 부작용이 없는 시술이라고도 합니다. 그 정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여러 원장님들께서 시술하시는데 굉장히 용이하실 거예요. 혹시 여기 그 헤어샵 하시는 원장님 계시나요? 헤어샵, 피부 하시죠? 피부도 헤어도 하시고? 네. 아 제가 하는 건 아닌데. 그 속눈썹이나 뭐 반영구, 예를 들어서 뭐 속눈썹을 하시게 되면 눈썹을 붙이고 난 후에 반영 아이라인을 하고 뭐 눈썹도 하고 다 하고 나면 사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시술들이 좀 많이 적어요. 근데 그러한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이 MTS 시술을 하시게 되면 시술 그 방법도 있지만은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고 편리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좀 많이 접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 조금 있다가 그 MTS 시술을 한 분을 해드릴 거예요. 데모로 한번 피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우리가 보통 보면 피부라고 하면 미백, 주름, 여드름, 또 뭐 기미, 다크서클 이러한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MTS 시술. MTS를. 네. 그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MTS 시술 자체 그 바늘 니들 길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제품이 나오는 게 0.25mm 니들로 나와요. 길이가 0.25mm 니들에 이상이 돼버리면 병원 쪽에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의료행위가 되는 시술이 되고요. 0.25mm 미만이 되면 일반인들도 쓸 수 있는, 저희가 니들 자체가 0.25mm로 나옵니다. 0.25mm로 니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영구를 하시다가 니들만 갈아서 끼워 놓으시면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어요. 단 이제 시술비를 받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이 오셨는데 MTS 시술을 이게 15만원을 내가 받고 뭐 시술을 해준다든가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걸려요.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시술을 하게 되냐면 이런 앰플이나 화장품을 판매를 한 후에 그냥 무료로 시술해주는,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피부도 피부지만 우리가 튼살이라든지 흉터 이런 자국들도 이 MTS 시술로 다 관리가 돼요. 여성분들 뭐 출산 후에 뭐 튼살이라든지 체형 관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MTS 시술을 하시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는 앰플만 써주시게 되면 다, 튼살 같은 경우에는 피부 조직이 드러나서 끊어진 조직을 다시 이어주는 시술이거든요. 되게 간편해요. 네. 최하 5회
5회 이상만 받으시게 되면 효과는 나오고요. 피부 쪽에는 5회, 기본 5회로 가시고 두피 쪽 같은 경우에는 개월수로 갑니다. 3개월. 두피 쪽은 3개월로 가시는데 두피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원장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이 두피 시장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고 시장이 굉장히 좋은 줄 아는데 의사분들이 이 두피 시장을 공략을 못해요. 왜냐하면 병원 쪽, 의원 쪽에서는 뭐 한 번의 시술로 한 번의 이익을 창출하기를 굉장히 원하시고 이 두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 3개월을 잡아주고 그 고객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의원 쪽에서는 병원 쪽에서는 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관리들을 잘 못해서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탈모센터라든지 두피센터 이런 곳에서 지금 이 두피 시장을 공략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 시장이 굉장히 커요. 뭐 아까 제가 뭐 헤어샵 하시냐고 여쭤봤던 부분이 뭐냐면 여성분들 이 머리 중간 정수리 부분에 머리숱이 굉장히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좋은 것도 먹고 관리도 한다라고 하지만 기존의 관리 정도는 케어, 모근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케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 케어가 아닌 MTS 시술로 3개월 정도를 관리를 해주시면 모근이 건강하게 다시 두 가닥, 세 가닥이 나옵니다. 이게 탈모가 오래되는 애도 나와요? 모근만 살아있습니다. 제가 한번 써보면 좋겠네.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은 그 흔히 얘기하는 대머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머리가 돼버린 상태에서는 모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술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모발 이식을 한다든가 하셔야 되는데 모근이 살아있는 솜털이라도 살아있는 모근만 있으면 이 MTS 시술을 해주시면 우리가 흔히 건강한 모발이라고 하면 이 모근 밑에 모낭을 잡아주는 이 층이 콜라겐층이에요. 콜라겐층. 이 콜라겐층이 수축이 돼버리면 모근 자체가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낭 자체가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모근에서 나오는 모발들이 굵게 건강하게 두 가닥, 세 가닥씩 나와야 되는 모발들이 빠지고 한 가닥 남아있는 것마저도 삐리리하게, 얇게, 휑하게 보이고 여러분들께서 그 미용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요 부분 가발들을 판매하는 업체들 보면 다 여기 거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좀 심각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두피 시술로 인해서 콜라겐층을 두껍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다시 두 가닥 세 가닥이 나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걔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어떻게 하고 모르잖아. 아 모근은 다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털로 보여. 솜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솜털 같은 부분도 시술을 하면 솜털 자체가 건강하게 한 가닥으로 나오지만 보통 모발에 있는 모근 자체 같은 경우에는 최하 두 가닥, 건강한 건 세 가닥씩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어서 한 가닥이 솜털로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처럼 나와 있지만 굉장히 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어 보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수리 부분이. 그래서 샴푸를 할 때 1개월 정도만 관리를 해주시면 샴푸를 할 때 고객분들이 느끼세요. 물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하 3개월 그래서 조금 더 심하신 분들은 6개월 정도로 관리를 해주시면 분명히 모발은 좋아집니다. 근데 거기 제가 드린 자료에 의하면 첫 달은 일주일에 2회씩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달에는 8회, 둘째 달은 5일에 한 번씩 해서 6회,
셋째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4회 해서 요게 기본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샴푸도 해야죠. 고객들 체크해서 그 날짜에 오게끔 만들고 자꾸 이런 관리들을 잘 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고객이 바쁘다라고 해서 일주일에 2번을 와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든지 그런 시기적인 치료를 하는데 그러한 텀을 조금 연장을 한다든가 늦추게 되면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는 게 이 두피시장.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확하게 시술을 하시게 되면 또 가장 효과를 보는 부분이 이 두피 시장이거든요. 돈이 돼요. 이 두피 시장이. 돈이 되고 3개월 18회 시술에서는 얼마 정도 받나요? 180에서 200 정도 받으시면 돼요. 보통 뭐 앰플에 3개월까지 180이요? 네, 180에서 200. 세다. 근데 사실 뭐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 두피가 없으신 여성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 두피 전문 샵 있잖아요. 뭐 네. 웰킨이라든가 요즘 되게 많죠. 그런 데에 비해서 싼데? 싸죠. 세다고. 거긴 얼마나? 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원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두피 시장에 대한 부분 MTS를 시술을 해서 관리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두피센터에서 지금은 MTS 시술을 롤러로도 하고 해요. 한 1년 전,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케어. 요즘은 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샴푸로 다 조정을 하거든요. 모근에 있는 이런 모근에 있는 비듬이나 이물질을 케어를 해주는 시술을 가지고 걔들이 180, 200씩을 받았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 뭐 전동 MTS가 나왔지만 기존엔 다 롤러나 스탬프식의 MTS 시술을 하고도 그 정도 가격은 지금 받고는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롤러로 MTS 시술 받아보신 분, 스탬프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자, 롤러로 받게 되면은 어때요? 네? 아프죠. 0.5mm니까. 롤러는 0.25mm가 안 나와요. 거의 짧게 나오는 게 0.5mm인데, 뭐 그래서 보통 이제 마취들을 하긴 하더라도 롤러의 그 MTS 니들이 좀 가격이 비싼 것들은 좀 좋은 것들도 있어요. 위생적으로 굉장히 안 좋거든요. 조차라고 하는 시술 자체가 위생적으로 안 좋게 되면 또 한 가지 니들이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를 뚫고 난 그 니들들은요 끝이 마모가 됩니다.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걸 또 별도의 기간을 놔둔 후에 시술을 하게 되면 롤러를 했을 때 상처가 난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2번, 3번 받다 보면 기스가 난다 그러죠. 그게 이제 니들의 그 마모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요거는 딱 전동 기기에다가 딱 장착을 해서 그냥 90도만 유지해서 찍어주는 형태의 MTS 시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해요. 얼굴에 스크래치도 안 나고요. 자, 우리가 모공을 일시적으로 열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공을 일시적으로 열어서 그 열린 모공 속에 적시에 앰플들, 이런 앰플들을 투여를 한 후에 이 모공이 3시간 정도면 닫혀요. 그럼 연예인 미용, 연예인 화장 이런 부분들이 다 이 MTS예요. 3시간 후면 닫히기 때문에 메이크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좋은 화장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3시간 후면. 우리가 보통 이제 목욕탕을 간다든가 찜질방을 가면 모공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모공이 열리는 게 아니라 모공이 잠깐 확장이 됐을 뿐이지 그 안에 진피층까지 콜라겐층까지의 모공은 우리가 뚫어줘야지만 열려요. 그 시술을 이 MTS 시술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딱 한 번 모공이 열립니다. 죽었을 때 그때 열려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들이나 이런들 보면 모공이 열려서 수분들을 다 흡수해서 이렇게 띵띵 불고 그러는 부분인데, 일시적으로 모공을 열어서 그 열린 모공 속에 진피층이나 콜라겐층에 적시 앰플을 넣어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해요. 어느 누구도 하실 수 있어요. 반영구를 하시게 되면은 뭐 테크닉도 배워야 되고, 바늘 깊이 뭐 디자인하는 거, 4주, 5주 이렇게 됐을 때 MTS 시술을 5번을 하는데 이 재생 프로그램을 끼워 넣어주시면 돼요. 그게 피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피부. 그러면 MTS 시술 5회에 재생관리 5회를 해서 10회 프로그램을 해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 재생관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각질 제거. 그 충분한 수분과 영양. 그거를 관리를 해주시고, 여기는 마취하는 시간에 이런 게 빠지다 보니까 팩 종류로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10회 프로그램으로 가시면 돼요. 응?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1회, 그냥 MTS 시술만 1회 15만원을 받아요. 1회. 근데 기준 15만원인데 비싸다라고 하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앰플로 들어가는 비용은 다 똑같아요. 마취용구나 뭐 다른 제품 다 똑같지만 이 앰플에 따라서 싼 거 원하시는 부분들은 비타민으로 가고, 좀 중간 가격을 원하시면 태반 쪽으로 가고, 좀 고가를 원하시면 고가도 좀 종류가 많은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배양근 성분이 보통 3%에서 5%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지금 6%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들은 좀 고가로 받고, 네. 보통 지금 이게 8mm가 들어가게 되면 1인당 목에서부터 이마까지 시술하는데 조금 펴서 좀 아껴서 쓰면 한 5명 정도 시술할 수가 있고요. 좀 듬뿍듬뿍 써서 하게 되면 한 3명 정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앰플 하나로. 8mm니까. 그래서 보통 앰플들이 5mm에서 8mm 요 기준을 나와요. 그 앰플도 조금 점도가 있는 앰플이 있고, 물같이 좀 점도가 없는 앰플들인데, 점도가 없는 앰플들이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으세요. 점도가 있을수록 좀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해서 중간에 재생 날 껴서 받으시면 120에서 150 정도 받으시면 돼요. 재생까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재생 라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재생을 안 해요.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냥 각질 제거를, 아까 또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고객한테 팔아요. 중간에 저걸로 각질을 제거를 하시고, 그게 맞는 뭐 이러한 재생크림 듬뿍듬뿍 바르시라고 그냥 같이 팔아요. 알아서 관리하게끔. 그래서 여드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려요. 여드름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미백하고 그 주름 라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고, 뭐 흉터 부분이라든가 뭐 튼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고요. 여드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씩 2달을 해야 돼요. 자, 첫 달에는 일주일에 2회씩 해주셔야 되고, 둘째 달은 일주일에 1회씩. 자, 화농성이라고 그러죠. 화농성. 피부 안쪽에 있는 화농성. 우리 여드름이 나게 되면 골맞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잠재되어 있는 균들이 얼굴 안쪽에 다 있거든요. 첫 달엔 그거를 다 끄집어내서 시술을 하게 되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균까지 다 올라와요. 시술하기 전에 마취를 하고 난 후에 그 화농성은 다 짜주셔야 돼요. 여드름은 깨끗이 안에 있는 놈까지 깨끗이 짜주시고, 그 다음에 여드름 라인 앰플을 사용을 해서 시술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드름 단 기간적인
주간적인 부분을 2달 정도로 잡으시고 첫 달 일주일에 2번씩이라 했죠? 첫 번째는 여드름 라인, 두 번째 MTS 시술할 때는 재생 라인, 여드름 재생, 여드름 재생,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해주시고 둘째 달에서는 화농성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봤을 때는 재생으로만 그럼 총 몇 회 시술이 되는 거예요? 8번 하고 4번이니까 12번이죠. 그러니까 첫 달에 여드름 자체를 다 잡아 놓으시든가 더 연장해서 잡고 하셔야 돼요. 재생이 포함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생을 포함한 거죠. 아, 그럼 네. 한 번은 시술, 한 번은 재생, 재생. 이렇게 해서 예. 그 재생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각질 제거가 아닌 MTS 시술로 재생을 해줍니다. 균을 죽이는 MTS 시술을 하고 재생이 되는 MTS 시술을 하고 균을 죽이고 피부를 재생을 하고 균을 죽이고 재생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자, 여드름 라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드름이 많았던 분들 같은 경우 분화구 같은 흉터들 많죠. 그러한 것들을 예시상토 잡고 가기 때문에 피부가 엄청나게 좋아져요. 화농성만 잡으시면. 네. 근데 이것 또한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여드름이 좀 잘 잡혀요. 두피와 같이. 이게 잡기가 어떻게 보면 균만 죽이면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균이 처음에 시술하고 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균이 없어지고 좋아졌다라고 느끼셔야 되는데 잠재되어 있는 것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첫 달에는 더 얼굴이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고객하고 상담을 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하고 난 후에 얼굴에 여드름도 짜고 기존에 여드름 자국도 있고 했던 부분들까지는 재생 라인으로 시술을 하게 되면 그런 흉터 자국 어떻게 여드름도 흉터거든요. 그런 흉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하고자 하는 시술 부위에 바늘을 대고 계셔도 되고 꾹 누르고 대고 계셔도 돼요. 어차피 쳐주니까. 우리가 이 전동식이 좋은 게 뭐냐면 피부가 상처가 안 나요. 스크래치가 안 나기 때문에 대고만 있어 주시면 그러니까 민바늘 앰플이 없는 민바늘 가지고 시술만 해줘도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이 MTS 시술은 피부를 콜라겐층을 자극을 시켜서 콜라겐을 확장을 시켜줘서 이 주름이라든가 그 미세한 흙 속에 새살들이 차고 올라오기 때문에 피부톤이라든가 주름이 좋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지금 다 하고 계시는 시술들보다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두피 쪽으로 하신다든가 피부 쪽으로 하셨을 때 분명히 샵에 대한 이윤 창출은 있으시고요. 제가 아시는 원장님 어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재생 라인을 그 화장품 갈바닉이라는 게 있나요? 네. 그걸 갖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재생 라인에 있어서 진짜 원장님들이 쓰고 있는 제품들이 진짜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접목을 쓰시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시술은 이제 제 틀에 박힌 시술이지만 MTS 시술 내용적 화장품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생관리라든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들이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재생크림이라든가 각질 제거제를 여기 있는 제품 갖고 하셔도 되고 원장님들이 갖고 계신 제품을 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MTS는 5회만 하면 돼요? 피부? 기본 5회는 가주셔야 돼요. 피부에 따라서 더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젊으신 분일수록 5회 정도만 받으시면 되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15회 정도 받으시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분명히 피부는 좋아진다는 거. 별다른 관리 안 해도 별다른 테크닉이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 요즘은 이 디지털 머신이 나온 이래로 MTS까지 되는 이제 머신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들 하세요. 또 추세고
더러운 물질 조금 있으면 더 찾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뭐 법적으로 뭐 문제되는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남들보다 좀 한층 좀 나가셔서 고객분들은 기존 고객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고객분들을 상대로 해서 시술을 하시게 되면 분명히 뭐 샵 운영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끄르는 딱 여기예요. 여기를 좀 디테일하게 깊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니들 이 골격 있는 부분들은 피부가 팽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왔다 갔다 해줘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꾹꾹 눌러서 바늘이 좀 더 깊게 들어가게 오히려 조금 있다가 보시면 코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좀 압을 줘서 시술을 하게 되면 피도 비쳐요. 그렇게 피가 좀 비칠 정도로만 시술해 주시면 효과는 좋고 모공 같은 경우에는 주름 라인으로 주름 라인이 새살을 빨리 나게끔 해주는 기능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공 라인 그 넓은 모공에 새살들이 빨리 차고 올라와서 메꿔주는 라인으로 시술하시면 되고요. 다크서클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다 미백. 톤이 좀 어둡다, 뭐 기미도 좀 있다, 뭐 예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검버섯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다 미백 라인을 해주시면 되고. 복합적인 피. 복합 앰플이 있어요. 미백에도 괜찮고 뭐 기미도 그걸로 다 된다고요? 기미는 없앨 수는 없어요, 원장님. 일시적으로 좋아질 뿐이죠. 다크서클은 없앨 수는 있습니다. 네. 우리가 멜라닌 색소가 진빛은 깊게 착색이 되는 게 기미인데 지금 의학회에서도 그 기미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의술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없애준다라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미는 일시적으로 좋아진다. 그 정도. 검버섯도 많이 좋아지죠. 네. 좋아지기는 하지 저기 하지 다시 올라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 피부가 자외선으로부터 노출이 한참 된다든가 하면 그 자외선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착색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술을 했어요. 기본 5회 시술이 피부가 좋아졌는데 4호 관리만 잘하면 유지는 돼요. 근데 4호 관리 안 하시면 다시 관리를 받으시는 상황이 오겠죠. 네. 보통 그 MTS 시술에 있어서 또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그 남자 눈썹들 있죠. 남자 눈썹도 요즘 뭐 엠보라든가 이런 시술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남자 눈썹 같은 경우에는 앰플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발모제라 그러죠. 그 속눈썹 하시는데 눈썹 발모제, 뭐 토너라고도 하고 발모제 그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 시술을 하면 눈썹이 나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 그런 분들 몇 번 시술을 해줬고 효과도 받고 또 제가 아시는 원장님들 그걸로 또 시술을 하시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5회에 30만원 정도 받는데 그렇게 시술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조금 비어 보이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장님들이 시술하는 반영구 시술 방법으로 몇 단만, 진짜 몇 단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더 자연스럽죠. 네. 그러면 두피도 할 수 있는데 좀 위험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걸 아이라인도 하잖아요. 네. 저 머신으로. 네. 근데 속눈썹 라인에 속눈썹 연장을 오래 하면 많이 빠지잖아요. 두피 머리카락 빠지듯이. 네. 속눈썹 라인도 재생이 가능할 수가 자, 있나요? 원장님, 우리가 속눈썹을 붙이시게 되면 근본적으로 주기적인 부분이 3개월이에요. 속눈썹은 내가 알게 모르게 뭐 비빈다든가 뭐 해서 빠지는 부분이 3개월 후에 다시 빠졌다가 다시 났다가 하는데 사실 발모제만 바르셔도 좋아는 져요. 굳이 반영구를 시술하듯이 해서 한다라고 하면 피부에 그 홀을 뚫는다는 자체, 우리가 아이라인이나 눈썹이나 입술을 했을 때 가장 아프고 예민한 부분이 사실 눈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시술할 때는 테크닉도 빠르시면 분명히 아파요. 천천히 하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부분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효과는 저는 안 해봤어요. 없을 것 같아요. 발모제만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속눈썹 없으신 분들 옛날에 초창기에 황후의 미소라고 아시나요? 그거를 제가 한 7년 전? 초창기에서부터 제가
저는 원래 속눈썹부터 시작을 했던 사람이에요. 시술로부터. 그때 한 거의 100이면 한 50명한테는 그걸 판 것 같아, 제품을. 왜 팔아야 남으니까. 근데 50명, 그러니까 100을 봤을 때 한 70명 정도 효과를 봤다고 봐요. 그게 왜 효과가 없냐면 하루에 토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수시로 발라줘야 돼요. 눈썹이 있든 없든 그 효과를 보려면 눈썹도 건강해야 눈썹을 붙여놔도 오래 가듯이 그 건강한 눈썹을 만들려고 하시면 하루에 진짜 너댓 번 바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왜 수시로 발라온 거 하루에 2번이라고 보통 제품 다 하루에 2번이라고 써있잖아. 그쵸? 수시로라고 안 써있고. 근데 제가 발랐던 효과 봤던 고객들은 진짜 하루에 3-4번씩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근데 제가 이거 짧은데 그거 해도 안 되던데. 자, 짧은 거는 짧은 거, 기본 길게 짧은 나은 거 거에 아니, 대한 길게 나왔다고 해서 부분에서는 발라봤는데 안 되더라. 조금 어느 정도 그 고객분들께서 수축 많아져요. 그리고 목은 자체가 건강해지는 건 확실해요. 제가 대한민국에 어떤 제품이 나왔다 하더라도 성분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안 좋은 부분들은 좋아지더라. 단 하루에 3-4번씩 진짜. 근데 그 아이고. 생선 연장을 단기간에 한 사람이 정말 3개월이면 다시 재생이 되니까 단기간에 한 사람들은 효과를 보기는 해요. 또 젊은 사람일수록. 근데 2년 이상, 3년 이상 하신 분이라든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 꾸준히 바르게 권장을 하고 본인도 그렇게 한다 그래도 재생이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몇 년 이상씩 시술 받으신 분들은. 근데 그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좀 보여지는 게 이 사람들은 처음에 본인들을 잘 모르세요. 자기가 눈썹을 붙였을 때 어머 이쁘다라고 해서 눈썹을 붙이고 계속 붙이다 보면 괜히 숱이 없는 것 같고 나빠진 거 물론 숱도 없어지고 나빠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리를 해주시면서 눈썹 붙이시는 분들은 유지는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 만족에 없어지는 것 같고 덜 붙인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진짜 눈썹 오래 붙이신 분들은 그거 관리 안 하시면 진짜 눈썹 숱이 많이 없어지실 거예요. 그런 관리도 잘 하시면 더 나빠지진 않는다. 하지만 자기 만족도에 있어서 욕심을 내는 거죠. 자기 이거 MTS도요 항상 하실 때 비포 애프터를 찍으셔야 돼요. 처음에 자기 피부가 원래 그런 줄 아세요. 다. 그래서 안 좋은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찍어 놓으신 후에 분명히 시술을 하고 난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특히 그 비포 애프터를 찍으셔야 될 시술 부위가 입술. 반영구 입술 하실 때는 비포 애프터 꼭 찍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입술 같은 경우에는 색을 넣었을 때 색이 들어간 것 같아도 그 색이 나오는 기간이 있어요. 발열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6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분명히 시술하고 나면 한 일주일 돼갖고 입술에 있는 색이 다 빠졌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색이 나오려고 하면 6주 이상이 걸리니까 항상 사진을 찍어놓고 6주 후에 사진을 찍어봤을 때 분명히 차이는 있다. 그리고 비포 애프터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효과를 보셨던 피부라든가 반영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 비포 애프터를 갖고 고객하고 상담하실 때 꼭 쓰시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또 다른 거 질문 있으신가요? 이 기계로 저는 뭐 이거는 그 아이라인을 네. 아이라고 뭐 이거 많이 했는데요. 네. 굉장히 안 나와요. 저는 다른 쓰던 기계보다. 그래서 바늘이 바늘은 트리플로 했거든요. 자, 이 디지털 머신들이요 소리는 조용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조용한 머신 이렇게 기계들마다 소리가 좀 큰 게 있고 작은 뭐 기계다 보니까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소리가 조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계의 속도, 니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이 속도도 굉장히 느리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라인을 하셨어. 한 번에 한쪽을 시술을 마무리를 다 안 하시죠. 그렇죠. 이쪽 하고 저쪽 하고 뭐 마취약 발라놨다 닦고 이쪽 하고 저쪽 하고
하면서 한 3회 내지 4회 정도에 마무리 하실 텐데, 2회나 뭐 3회에 마무리 하실 텐데, 원장님이 이 기계의 속도가 빠른데, 내가 갖고 가는 테크닉도 빨라져 버리면 색은 100% 안 들어가요. 빨리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자, 반영구를 잘 하시려고 하시면 일정한 테크닉, 일정한 기계의 속도, 일정한 바늘 깊이를 이용을 해서 피부를 잘 달래셔야 되거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 같은 경우에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초 바늘이 딱 닿고 아프다라고 느꼈을 때 우리가 뭐 물론 마취 연고도 바르고 한다 하지만 피부가 경직이 돼버린다든가 고객이 불안하다든가 하면 아이라인은 그만큼 색이 덜 들어가고, 기계의 속도가 빠른데 테크닉까지 빨라져 버리면 피부에 홀을 뚫어서 그 홀 속에 색소를 넣어야 되는 시술이 피부를 다 터트려 버려요. 그래서 각질이 두껍게 앉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라인을 했는데 뭐 이렇게 줄같이 뭐 색소가 떨어지더라. 그게 다 상처가 깊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시술을 했어, 오른쪽을. 왼쪽을 시술을 했어. 시술하면 또 닦아보잖아요. 색이 만약에 안 들어간 것 같아. 그러면 테크닉을 더 천천히 가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가시냐면 색이 안 들어가. 바늘도 더 깊게, 테크닉은 더 빨리 해. 그럼 더 안 들어가요. 자, 이 기계를 써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계를 썼을 때 그 기계에 대한 습성이나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리터치 하실 때라든가 이럴 때는 아이라인 같은 경우는 최하 4주 이상, 눈썹 같은 경우에는 6주, 입술도 6주. 뭐 엊그저께 저한테 전화 오신 원장님은 뭐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눈썹 리터치 한다라고 하는데, 피부가 우리가 홀을 뚫는다든가 상처를 낸 후에 다시 리터치를 할 때 바늘을 다시 갖다 대잖아요. 정확하게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바늘을 대버리면 색은 더 안 들어가요. 더 아프고, 어쩔 때 보면 피부가 이렇게 바늘을 드르륵 밀어내는 듯한 느낌도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꼬리 같은 부분, 그 다 피부가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늘을 갖다 대서 그래요. 그거를 잘 하셔야 색은 곱게 이쁘게. 제가 반영구 교육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테크닉은 천천히 가시고, 테크닉이 절대 빠르면, 테크닉이 빠르면 색이 안 들어가고, 테크닉이 천천히 가면 진하게 들어간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이제 시술을 해보세요. 우리가 몸에 하는 타투나 문신들 같은 경우에 니들의 종류도 많고,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세미 타투라고 해서 뭐 요즘 뭐 이러한 시술들 같은 건 별 상관이 없지만, 명암을 넣는 시술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가 색이 진하게 옅게 가는 이러한 시술들 같은 경우는 같은 색소 갖고 테크닉으로 조정을 해요. 천천히 가는 부분은 진하게 들어가고, 옅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빨리 터치하듯이 하고. 반영구도 마찬가지예요. 반영구하고 문신하고 차이점은, 문신은 진피 속에 색소를 넣는 게 문신이고, 반영구는 표피 속에 색소를 넣는 게 반영구인데, 색소에 대한 차이도 있어요. 반영구 색소는 파우더 성분, 칼라 자체가 파우더 입자로 되어 있는 성분들이고, 문신은 잉크이기 때문에 그냥 뚫으면 뚫는 대로 색이 다 착색이 돼버리는 게 문신이에요. 반영구 색소 갖고 문신해보세요. 색 잘 안 들어가요. 근데 반대로 잉크 색소 갖고 반영구 하면 색은 잘 들어가지. 근데 조그만 타투는요. 반영구 색소 많은데. 내가 조그만 건 상관없어요. 검정색으로 하는 건 상관없고, 예를 들어서 뭐 눈썹을 하는데 뭐 옛날 퍼렇게 된 눈썹에다 이러한 부분도 재색으로 바뀐 눈썹 다 잉크 성분으로 시술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뭐 반영구를 했는데 붉게 된 눈썹들도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색소가 예전에 나왔던 색소긴 한데, 그 베이스 컬러 자체가 이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엘로우, 노란색 바탕으로 서서히 없어져야 되는데 레드 계열로 없어지기 때문에 붉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뭐 잉크 성분의 색소가 아니고
파우더 성분의 반영구 색소긴 한데 이제 그쪽 백인 위주로 만든 색소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붉게 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붉게 된 것도 요즘 색소리 좋기 때문에 수정하는 컬러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런 걸로 시술하시면 돼요. 또 그런 얘기가 저도 아직 써보진 않고 이제 별로 아이라인을 하면 유지 기간이 그냥 일반 아날로그 워싱을 하는 것보다 짧다, 더 금방 지워진다 라는 얘기가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상처가 그러니까 피부를 잘 달래고 정확한 홀만 뚫어서 이게 시술 시간이 짧다, 뭐 아프지 않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제 그러한 원리로 나온 얘기들인데 시술 시간은 똑같은 상태에서 일반 머신들은 RPM이라고 해요. 1200회에서 1400회 정도가 돼요. 1분을 틀어놨을 때 바늘 하나짜리 갖고 홀을 뚫어주는 횟수가 디지털 워치는 4800에서 뭐 한 12000 정도까지 되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럼 최하로 해도 4800개 홀을 뚫어야 1분을 시술을 했을 때, 근데 아이라인을 10분을 잡았을 때 몇 배가 홀이 더 뚫리겠죠. 디지털로 했을 때. 그러한 홀이 만약에 진짜 정확하게 홀만 뚫어서 색소를 넣었다라고 하면 덜한데, 아까 그 테크닉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냈다라고 봤을 때는 얘네들보다 얘가 상처가 더 깊어요. 그래서 탈각이 되고 나면 색이 좀 더 옅어 보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다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피부 속에 들어가야 되는 색소가 각질로 다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그만큼 유지기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죠. 다 들어가도 그렇게 다 들어가서 오래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절대 디지털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테크닉이 빠르면 다 마이너스 유입이에요. 더 드려야 돼요. 어느 정도 드려야 되냐면, 우리가 아이라인 할 때 보통 이런 정도의 테크닉 갖고 하신다라고 하시면 얘는 그냥 이렇게 가야 돼요. 세워라 내어라. 아, 지금 이거 MTS가요? 아니 반영구 디지털 머신 테크닉을. 아, 근데 네. MTS는 딱 대고 그냥 찍어주신다든가 그냥 편안하게 그 롤링을 해주신다든가 뭐 이렇게 지그지그 해서 코주위 같은데 이렇게 이 정도 테크닉 갖고만 하시면 돼요. 때려주는 횟수는 여기를 때려주든 여기를 때려주든 디테일한 부분만 갖다 대고 있으면 그만큼은 때려주니까. 니들이 우리가 이 MTS 시술은 뭐를 어떻게 이쁘게 만들고 색을 어떻게 넣자라는 게 아니라 그 적기적시에 그 시술하는 부위에다가 거기에 맞는 앰플만 넣어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뭐 하실 부분들은 하시고 별다른 테크닉이나 롤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으세요. 근데 이 디지털 머신을 네. 워낙 이 마사지 할 때요, 네. 저기 줄기세포 같은 거 넣을 때 옛날에는 바늘로 이렇게 넣었잖아요. 네. 미는 걸로. 네, 롤러. 예, 롤러로. 근데 이거 안 아프다 그래가지고 네. 했는데 여기 마취하고 왜 발라요? 그래서 그냥 바른 걸로 해서 아. 참고 하죠. 원장님, 예. 저도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안 발라도 시술을 받을 만은 해요. 마취 연고를 사용을 안 하고 시술을 해도 참을 만은 하되 일단 돈을 받는 시술이기 때문에 아프면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만족도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바르라는 거고, 그냥 0.25mm 니들을 사용했으면 마취 연고 안 발라도 효과는 그거 똑같아요. 단 마취 연고를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는 뭐냐면 아프고 안 아프고도 있지만 사실 마취 연고를 안 바르고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마취 연고가 피부에 닿고 마취가 돼버리면 피부가 붓거든요. 그래서 바늘이 더 그만큼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참으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이 골격 부분들은 진짜 살짝만 눌러도 되게 아파요. 마취 연고를 안 하면. 그런 부분들만 주의하시면 어느 정도 참을 만은 해요. 이마가 아프던데. 이마가 아프죠. 골격이니까. 요 광대뼈. 요런데 이런데 이마가 제일 아파요. 사용하셔도 되고 MTS 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하시고, 사실 전동 롤라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롤라식 같은 경우는 하시는 분들 소독해서 놔뒀다가 또 사용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반영구 니들도요
시술을 하고 또 다음에 또 쓰시는 원장님들 있으셔요. 아, 왜요? 제가 있으세요. 아, 큰일 나죠. 근데 뭐 많이는 없지만 좀 있으신데, 제가 요번에 앞전에 중국을 갔는데 거기는 이제 베드 3개인데 한 베드에 한 10명 뭐 15명 정도 줄을 서갖고 이 반영구를 하더라고요. 걔네들은 바늘도 안 갈아요. 맞지도 않아서요. 막 하는데 이 니들도요, 우리가 끝이 예민하지만 피부를 자꾸 뚫다 보면 끝이 뭉개져요. 그 예민한 니들이. 네, 그래서 뭐 반영구는 안 그렇지만 타투를 한다든가 시술 부위가 큰 시술을 할 때는 바늘 자꾸 바꿔주는 이유가 그런, 얘를 만약에 놔두고 또 쓴다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다음에 쓸 때 끝이 사가서 더 뭉개졌을 거예요. 위생이고 뭐고 떠나서. 근데 MTS 니들 같은 경우는 롤러 같은 스탬프가 됐든 더 미세한 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쓰고 무조건 폐기 처리하시는 게 나으세요. 여기 발리 뭐 거의 20년 정도 하잖아요. 근데 개당 따지면 6,900원이니까 비싼 건 아니에요. 바늘이 하나에 네. 비싼 거죠. 판사하고 계속 버려야 돼. 안 버려. 그만큼 비용을 받으시면 되잖아. 발을 위생적인, 닦는 거거든요. 아니, 아니 저는 미국이라서. 요즘은요, 차별화를 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반영구 머신을 아날로그 쓰고 옛날같이 문신색소 쓰시는 원장님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육을 다니고 하다 보면 진짜 막 색소kop도 안 갈고 그냥 계속 쓰시는 원장님도 봤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5만원, 8만원 받을 바에는, 응? 고객한테 정확한 제품 써주고, 좋은 거 제품 써주고, 10만원, 15만원 받는 게 나으세요. 그거를 어떻게 받냐? 그냥 고객하고 시술하기 전에 상담만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나 아이라인 좀 하러 왔는데, 그러세요, 누구세요? 마취 온 거 띡 발라놓고. 자, 할게요. 상담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상담만 잘하시면 뭐 반영구 색소가 됐든 분신 색소가 됐든 아날로그가 됐든 디지털이 됐든 상담만 잘하시면 시술하는 시술 시간이나 들어가는 비용들은 거의 별반 차이 없지만 객단가 자체가 5만원, 뭐 10만원 더 올라가요. 그래서 상담을 좀 정확하게 하시고, 아닌 말로 뭐 5만원짜리 아이라인이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날로그 기계 꺼내가지고 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만 얘기해 주시면 분명히 뭐 디지털 머신으로 가요. 고객분들은. 네, 그 상담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이 회사의 본부장으로 있어서가 아니지만 지금은 처음에 제가 이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지금 계속 이런 세미나하고 교육하고 지금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디지털 머신 비싸, 뭐 바늘값도 비싸, 뭐 기계도 비싸 막 이랬는데 지금은 차별화, 반영구하는 샵들이 한 집 걸로 한 집이다 보니까 내가 저쪽 집하고 동일하게 가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뭔가 차별화되는 전략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지. 머신이 됐든 색소가 됐든 뭐 MTS 시술이 됐든 아무튼 뭐 별다른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갈마기인지 갈바디기인지 뭐 그런 게 됐든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왜 고객의 입장에서는 하는 데는 많은데 이 집도 저 집도 비슷해. 들어간 제품도 똑같은 거 좀 싼 데 가서 하죠. 고객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긴 뭔가가 틀려. 그래? 근데 그 싼 이유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상담으로 원장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그 사람 싼 데 못 갑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이거 굉장히 안 아프다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굉장히 안 아프고 되게 나았다고. 어디? 똑같은 거예요, 디지털 핸드? 네, 이거 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바이오터치 거 머리 기계 쓰고 뭐 거의 거 다 쓰고 했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똑같아요. 다 아프다고 해요. 뭐 자, 아프고 안 아프고의 차이점에 대한 그렇게 많이 부분은 안 아프진 않대요, 이게. 딴 거보다. 옛날 거보다. 자, 그런 장점, 뭐 어떤 분이 마취 없이도 이거 했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저도 마취 없이 눈썹 같은 경우는 해요. 눈썹 마취 눈썹 같은 했어요, 경우에 이걸로? 예, 하죠. 그게 왜 안 아픈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빨리 가버리면 100% 아파요. 최초 우리가 바늘이 피부에 닿을 때는 따끔한 걸 다 느끼세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근데
그 따끔한 거를 피부를 잘 달래게끔 시술한다는 부분이 절대 테크닉이 빠르면 안 돼요. 천천히 가야 되는데 빨리 가버리면 무조건 경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횟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프면 더 아프지 안 아플 수가 없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최초 기계를 사시고 사용을 하실 때 물론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까지 생각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죠. 천천히 해라. 90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 텐션은 정확하게 돼야 된다. 말은 하지만 대부분들이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은 요거에 맞춰서 배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존에 아날로그에 젖어 계신 분들은 테크닉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90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네. 이거는. 기본, 그거는 이제 반영구의 기본은 피부를 뚫을 때 90도긴 하죠. 그 90도를 유지를 해서 정확하게 천천히만 가라라는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천천히 해요. 이 포인트는. 디지털 머신의 포인트는 안 아프게 시술하려면 천천히 해야 되고요. 원장님들이 또 기계 단수가 있잖아요. 기계 속도가 빠르면 또 빨리 들어갈 것 같죠? 더 안 들어가요. 아이라인 같이 예민한 부분들은 기계 속도를 천천히 하고 테크닉 더 천천히. 기계 속도가 빨라버리면 그만큼 홀을 많이 내기 때문에 조금만 테크닉이 빨라져 버리면 움찔움찔해요. 아프다고 하고. 그리고 마취를 하실 때 조금 디테일하게 마취를 하시고. 어떻게요? 디테일하게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라인이다 눈썹이다 우리가 흔히 뭐 마취한 거 발라놓고 뭐 한 30분 후에 하는 게 아니라 면봉 갖고 그 시술 부위를 좀 마사지 해주듯이 좀 이렇게 좀 해주실 거 해주시고. 저는 이쑤시개로 이렇게 해서 조금 해주세요. 그렇게 좀 문대 주신 다음에 뭐 랩으로 좀 네, 딱 싹. 덮어놓는다든가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오히려 마취가 좀 더 잘 되니까 좀 좋고요. 일단은 마취제는 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요. 어떠한 마취제가 됐든 결막염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그런 거 주의해서 하시면. 머신 언제 사셨어요? 몇 개월 됐어요. 어디서 사셨는데요? 여기. 그 옛날에 그냥 사는 거. 새로운 거. 우리가 기계 속도가 정교하게 디지털하고 아날로그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아날로그는 바늘이 떨어요. 들락날락하면서.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렇게 쳐주는 방식이고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바늘을 잡아서 딱 상하로만 움직여주는 방식으로 바늘이 안 떠는데 피부를 이렇게 뚫는 머신들하고 이렇게 뚫는 머신하고 또 피부에 자극되는 게 틀리거든요. 아날로그 머신은 떨면서 이렇게 쳐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부가 아파요. 근데 얘를 안 아프게 하시려면 그냥 천천히만 지가 알아서 쳐주니까 천천히만 시술하고 수지침이라고 들어보죠. 수지 기법이라고 들어보시죠. 뭐 3D 기법이니 뭐 4D니 수지니 이러한 기법들이 머신 갖고 되지 않는 기법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손으로 색소를 묻혀서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코를 뚫어서 넣는 시술이 왜 가능하냐면 바늘이 떨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뭐든지 원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색소 묻혀서 시술하고자 하는 부위에다가 한 땀 한 땀 한 땀씩. 이것도 마찬가지. 시술하고 싶은 부위에 그냥 이렇게 테크닉 안 하시고 시술하고자 하는 부위에 그냥 갖다 대고만 있으면 수지기법 같이 색이 곱게 나와요. 특히 아이라인 같은 경우도 대고만 있으셔도 돼요. 얘도 3P랑 1P랑 나오는 거죠? 예, 3P, 1P, 플랫 바늘 다 나옵니다. 쓰는 경우는 꼬리가 보통 아이라인 이렇게 얄쌍하게 빠져야지 네. 이렇게 아날로그로는 얄쌍하게 이쁘게 빠지는데 네. 요거는 좀 꼬리가 그렇게 안 된다. 어디세요? 꼬리 잘 빠집니다. 그냥 잘 빠져요. 테크닉의 차이인가요? 네. 네. 제가 좀 그 원리는 원장님 기계 뭐 쓰세요? 꼬리 뺄 때. 드래곤. 드래곤 에고 엔젤하고 몇 피 쓰세요? 1P. 그쵸? 자, 이 대부분 꼬리를 잘 빼시는 분들이 원피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우리가 모든 몸에 하는 시술들 중에서 예리하게 빼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라인에 뭐 이런 꼬리라든가 그죠? 이런 꼬리라든가 여기도 사실 눈물샘 쪽도 예리하게 빠져야 돼요.
또 뭐 있어요? 눈썹. 요 부분. 그죠? 요 부분도 예리하게 빠져야 되고. 입술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풀 립이라고 해서 그냥 라인 없이 그냥 풀 컬러로 그냥 느낌하면 되는 부분인데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버스 원장님이 뭐 몸에다 하는 이런 뭐 세미 타투의 별 끝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뾰족뾰족한 부분들은 물론 원피로 해서 뾰족하게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다 치고 나가시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늘을 뒤에서 끌어당기는 시술을 하게 되면요 여기가 뭉개져요. 꼬리는. 자, 3핀이 됐든 물론 3핀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핀 바늘 3개짜리 1핀? 뭐 원장님 쓰신다 해서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1핀을 써도 꼬리가 잘 안 빠지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1핀을 써도 그게 뭐냐면 모든 시술들을 갖다 아이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는 기본적으로 90도를 유지를 해서 색을 넣는다라고 쳤을 때 이 꼬리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늘을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만든다든가 하면 이 부분은 뭉개져요. 무조건 뾰족한 부분 치고 나가야 돼요. 다. 눈썹 같은 경우에도. 왜 보통 베드에서 고객의 머리 쪽에서 오른쪽에서 시술하시는 분들 있죠. 오른쪽에서 시술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쪽 왼쪽 눈썹 꼬리라든가 저쪽 바깥쪽 아이라인 꼬리라든가 이쪽 오른쪽 앞에 색 넣는 거 잘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 이런 바늘의 각도에 있어요. 각도에 치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당긴다든가 절대 안 들어가요. 왜? 홀을 못 뚫으니까. 왜 홀을 못 뚫냐면 각도가 90도면 뚫리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당겨버리면 바늘이 피부를 밀고 지나가서 절대 홀을 못 뚫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주는 게 맞아요. 빼되 뾰족한 부분으로 바늘이 치고 나가면 뾰족한 부분으로 더 뾰족해지고 색은 한 번에 들어가고. 그래서 아이라인 꼬리라든가 점막 쪽에 앞쪽에 시술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바늘의 각도를 생각을 좀 잘 하시면 쉬워요. 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렇게 넣으면 되고 이렇게 빼면 돼요. 그리고 눈썹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 눈썹은 상관이 없지만 눈썹도 결이 있어요. 눈썹이 앞머리들은 어때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쓰죠? 그죠? 응? 뒷부분 이렇게 내려가고 그죠? 이게 눈썹의 결인데 바늘도 이렇게 가주셔야 양쪽이 똑같이 색이 곱게 나와요. 근데 오른쪽에서 시술을 하게 되면 이쪽 오른쪽 머리맡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요. 바늘이. 근데 여기까지는 하시는데 이 뒤를 잡아 당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늘을.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는 색이 꼬리가 얇게 들어가요. 그 탈각이 되고 난 후에 보면 한쪽은 진하고 한쪽은 옅은 게 이런 다 눈썹 같은 경우 이러한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눈썹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 눈썹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을 눕혀주셔야 이 부분이 얄쌍하게 나오고요. 남자 눈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워주셔야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뾰족하게 나오고 색이 안 들어가고 뭐 한쪽은 진하고 한쪽은 옅게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테크닉을 한쪽은 정확하게 가고 한쪽은 반대로 갔다든가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 이외에는 다 일단 뭐 피부가 뚫려야 그 속으로 색소를 넣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상처가 안 나고 뚫려야지. 정확하게 뚫어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색은 들어갈 건 잘 들어간다. 시술 시간이 그 디지털 머신들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아무는 속도도 좀 빠르고 정확하게만 시술하시면. 근데 디지털 머신에 대한 테크닉을 이용을 하셔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테크닉 이런 거는 안 하고 그 기존의 걸로 하시게 되면 색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기계를 사도 이렇게 좀 저기 해야 되겠네. 조금 연습을 하셔야지. 네, 연습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기계들이 반영구 기계들이 많이 좋게 나오는 기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반영구만 하실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MTS 시술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기계들은 없어요. 현재 대한민국에. 그럼 이게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이 제품은 나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전량 이제 유럽 쪽이라든가 수출을 하다가 지금 국내 쪽에 나온 게 한 4년 정도? 4년 정도 됐고 MTS 시술이 되게끔 조정이 돼서 나온 게 재작년 연말에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저기 제품하고는 이렇게 같이 뭐 하는 건 없고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건가요? MTS 되면서 반영구 되는 건 저희 제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네, 국산 제품입니다. 그리고 식약청의 뭐 허가는 뭐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약물로서 피부 유도 자극 기기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TS 0.25mm 니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법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반영구, 우리가 하는 반영구 자체는 아직까지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 근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시술을 하다가 뭐 잘못된다든가 뭐 단속에 그런 법망에서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되죠. 그럼 MTS 그 광고 같은 거는 하셔도 됩니다. 네. 단 앰플은 네가 사. 시술은 내가 무료로 해줄게. 그렇게만 지키시면 돼요. 화장품은 네가 사고 내가 시술은 내가 해줄게. 그럼 네가 시술하려면 기계도 사야 되고 바늘도 사야 되는데 그냥 화장품만 사. 무료로 해줄게. 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 입술일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입술? 여기는, 이 입술은 기계는 어떻게 사용해요? 플랫 바늘을 사용합니다. 이 머신들이 보통 대체적으로 라운드 바늘, 아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라운드 바늘이 있고 그 플랫 바늘들이 있는데 그 플랫 바늘을 가지고 시술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냐, 보통 이제 저희가 4플랫, 뭐 2플랫, 4플랫, 6플랫, 10플랫이 나와요. 일자 바늘들이. 근데 10플랫은 이제 어지간한 테크닉 갖고는 이제 사용 못 하시니까 색을 넣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잠깐 수지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홀을 뚫어주는.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니들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하나의 선이 진하게 생기고요. 이걸 만약에 상하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면이지 면으로 왔다 하게 되면 이 6개의 니들들이 이렇게 6개의 홀을 뚫고 지나가겠죠. 그래서 플랫 바늘을 이용할 때 면 기법, 이 면 기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눈썹의 화장 기법이라든가 입술에 풀칼라 채우는 그런 시술을 하는데, 자, 이게 니들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선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선 기법, 이런 선들 가지고는 뭐를 하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엠버들, 선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엠버 시술들을 하시면 되고, 이런 면 기법을 가지고 색을 내우는 시술 갖고 하시면 되는데 좌우로 상하로만 왔다 갔다 천천히. 그럼 몇 개짜리로 해요? 6개짜리로 하시는 게 아, 좋죠. 6개짜리. 예. 그러니까 일단 선기법 먼저 해서 라인 만들고 그 다음에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예. 네. 입술 같은 경우에는 라인까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플랫 니들 가지고는 가능하죠. 네. 입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디테일하게 잡을 때는 그냥 3라운드를 사용해요. 3라운드를 사용을 하고 아이라인 하듯이 텐션을 줘서 시술을 하고, 그리고 핸드로 다 면 채우고 이걸로 다 이제 입술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색을 넣는 게 아니고요. 입술은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을 혈관 속에 빨리 주입을 시켜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셔야죠. 어떻게 하면 잘해요? 입술이 뭐 그때는 이쁜데 항상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자, 문제라고 하면 이제 시술을 하고 난 후에 뭐 수포가 생긴다든가 사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든지 아이라인도 마찬가지, 눈썹도 마찬가지, 입술도 마찬가지, 반영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색이 잘 나오고 착색이 잘 되려면요 사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좋은 테크닉 갖고 아무리 좋은 기계,
아무리 좋은 색소 갖고 시술을 해본지언정 시술을 받고 뭐 재생크림도 안 바르고 항상 뻣뻣하게 놔둔다든가 해버리고 세수하지 말라는데 막 세수한다든가 하면 그만큼 색은 착색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사후 관리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요.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재생크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열흘씩 바르라고 해요. 네. 열흘씩 바르라고 하고, 입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피부에다 하는 시술들 같은 경우 눈썹이나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프에다가 시술하기 때문에 피부에다 시술한다고 하는데, 입술 같은 경우 이제 모세 혈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색 자체를 혈관을 곱게 타게끔 만들어주는 시술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피가 나시면 안 돼요. 피가 막 푹푹 난다든가 그런 시술을 하게 되면 그 멍이 든다 그러죠. 까맣게 얼룩이 질 수가 있고, 분명히 착색이 나중에 보면 얼룩져 있는 형태의 착색이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피가 안 나면 안 되냐? 피가 좀 살짝 비치는 형태의 시술을 해야 되고, 테크닉 절대 빨리 하시면 안 돼요. 몇 가지 지켜야 될 부분들이 그런 거 있고, 사후 관리에 있어서 항상 입술을 한 달 정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으세요. 입술 시술하고 나면 굉장히 건조해요. 갈라지고 각질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립밥 있죠, 립밥. 그걸 항상 촉촉하게 바르게 하고, 이 입술 근육 운동을 항상 시켜서 색이 곱게 퍼지게 해주시고, 드시는 거는 이제 매운 거, 짠 거 조심해 주시고, 해산물 같은 거 드시면 안 되고, 비브리균 때문에 수포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 이외에는 뭐 약을 바르라고 했는데 막 손으로 바른다든가 이러시면 안 되고, 깨끗한 면보 항상 촉촉하게 해서 사후 관리 잘 하시면 확실히 수포도 덜 생겨요. 그거 뭐 각질 생겼다고 손으로 자꾸 떼내고 이러면 100% 생깁니다. 위생에 대한 부분만 정확히 해주시면 되고요. 시술 시간이 길면은 수포가 생깁니다. 입술 같은 경우에는 30분 이상 하지 마시고요. 30분 이상. 좀 안 된다면 다음에 리터치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입술 풀칼라 요거 플랫 바늘로 하시게 되면 한 15분에서 20분 끝나요. 6개짜리 바늘로. 입술을 플랫 바늘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뭐 라운드 쓰시는 분들은 라운드 쓰시고, 라운드도 5라운드하고 7라운드까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걸로 쓰셔도 되는데, 이제 라운드 바늘 그러니까 저희가 대체적으로 좀 자극적인 테크닉이라고 하면 이 롤링 테크닉이 가장 자극적이거든요. 결대로 왔다 갔다, 우리가 페인트 붙이라듯이 왔다 갔다 하는 테크닉이 가장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존요법은 상하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네, 붙이라듯이 그런 식으로만 시술해 주시면 돼요. 네, 여기 바늘이면 피부를 뚫었다가 또 이쪽으로 뚫었다, 이 붙이라는 형태의 붙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런 테크닉 정도만 갖고 시술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상하로. 네. 그럼 플랫 바늘로 눈썹을 할 수 있는, 눈썹을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라운드를 하는 게 더 나아요? 라운드 바늘은요, 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선을 만들 때는 시술하고 나서는 선이 보이지만 색이 퍼져 보여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플랫 바늘을 가지고 이제 선을 만들면 좀 퍼져 보이는 듯한 형태가 아니라 선이 이제 정확하게 보이죠. 근데 걔도 테크닉이 빠르면 색이 안 나와요. 선이라도. 항상 천천히 하나하나씩. 그럼 라운드, 라인은 라운드로 하게 되면 네, 라인 같은 경우는 저 라운드 바늘 사용하고요. 눈썹 같은 경우에는 6플랫 사용 많이 합니다. 저는. 눈썹도 6플랫. 네. 조금 붉게 오신 분이 있는데 이기세 눈 같은 경우에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늘 수량이 많아지면 우리가 시술이 금방 될 것 같잖아요. 반대로 아파요, 피부는. 왜냐하면 아무리 예리한 바늘이라도 갖다 대는 순간 알게 모르게 생기는 압이 생겨요. 반영구나 이러한 뭐 시술을 할 때 꼭 눌러서 하면 안 되거든요. 딱 뚫었다 싶으면 그 뚫은 느낌 가지고만 천천히 해야 되는데, 원피는 그게 진짜 좋아요. 딱 갔을 때 어우 그 느낌이 확 오는데, 그러니까 라인 할 때는 원피로 하는 거죠. 원핀이나 3핀, 그러니까 바늘 수량이 작은 걸로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수량이 많아져 보면 그만큼 누르면 압이 생기고 아파. 그러면요, 우리가 눈썹 메우지 않고 그냥 엠보식으로 이렇게 엠보식으로 싹 라인 그을 때, 선 그을 때 그러면 6뻥으로 해요, 원뻥으로 해요? 원핀으로도 돼요. 원핀으로 그냥. 네, 원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셔야 되는 부분이든가 이렇게 갔다 왔다 해놓은 테크닉 갖고 하시면 돼요. 원 포인트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정확하게. 유럽에서는 원 포인트를 여기다 사용을 해요. 디지털 머신을. 그 독일 쪽이나 이런 쪽은 원핀으로 이렇게 눈썹에 이렇게 그려요. 근데 디지털 머신은 홀이 뚫리면 바늘이 떨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간 홀 속으로 지가 이렇게 힘을 주지만 않으면 뚫린 대로 지가 또 가요, 바늘이. 원포인트는 그게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엠버 하듯이 그냥 네, 내가 원포가 그리고자 하는 모양만 그려주시면 돼요, 원핀은. 근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똑같은 방법의 원핀은 가능한데 3핀은 바늘이 굵고 바늘 수량이 원핀보다 수량이 많다 보니까 분명히 누르실 거라고. 누르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바늘을 요만큼 빼서 이렇게 그냥 시술하는 거하고 이걸 누르고 시술하는 거는 얘가 더 깊게 들어가요. 아무리 표피래지만 바늘이 아까 제가 0.25mm 니들도 생각을 하면 아 저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러는데 압을 줘버리면 피부 깊게 들어간다고요. 0.25mm도. 반영구도 마찬가지. 바늘이 수량이 많아지면 알게 모르게 누르는 압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에 깊게 바늘이 꽂혀서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늘 수량이 작은 걸로 시술을 하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아이라인 했는데요. 네. 그전에는 덜 먹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좀 눌러서 목 이게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있죠. 네. 그리고 리터치 할 때 좀 짧은 너무 시간을 적게 주고 리터치를 한다든가. 대부분 2주 안에 하시죠. 아이라인 리터치. 초보자가 착착하면 좀 초보자가 했을 때 만들 수 있으시면 분명히 차별화는 되시는데 그냥 기계 사고 색소 사면 다 되시는 줄 알아. 근데 내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천천히만 가주시면 진짜 안 아프고 색이 곱고 착색이 잘 된다는 거. 이때까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근데 이거는 색깔을 내면은 다 근데 시술 받는 고객들은요, 원장님. 오래 가는 거 좋아하던데. 아니, 시술 받는 고객은 처음 해보는 고객은 그러면 그런갑다라고 아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시술 받아봤던 고객분들, 뭐 문신같이 오래 갔던 분들은 또 퍼렇게 되는 거 싫어하잖아. 그 얘기하기 나름인데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되 그 대신 색이 곱게 들어가고 이쁘게 있다가 서서히 빠진다라는 부분이 기간적으로 8개월에서 뭐 1년 반 정도로 얘기를 해놓고 가시면 말한 대로